전산세무 2급 4주차 3차 시가 됐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58페이지에 3월 중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월 6일 진영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 1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즉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 상당액인 30만 원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원천징수 상당액이란 뭐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은, 즉 이자를 받는 사람이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세금을 우리 회사가 띄었으니까 요거는 예수금 계정으로 모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원천징수액을 내가 떼었을 경우에는 예수금 계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6일이고요. 차변의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자 비용 150만 원이고요. 대변의 예수금이죠. 예수금은 30만 원. 그리고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12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자, 3월 11일자 한번 또 해볼까요? 한국전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대요. 퇴직연금 부담금, 즉 기여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제조 쪽이 150, 관리직이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기여형은 종업원이 관리하는 거고 급여형은 회사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계정 과목이 틀렸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관리하는 것은 그렇죠. 퇴직급여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그럼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제조니까 500번대 경비, 관리니까 판관비 800번대 퇴직급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3월 11일로 오세요. 자,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 먼저 할게요. 자, 500번대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그렇죠. 800번대 또 퇴직급여 해야 되겠죠? 코드를 제가 모르니까 퇴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리시면은 806번에 있네요. 그죠? 자, 806번 가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자, 대변에 뭘로 지급했죠?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현금입니다. 그래서 250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3일자입니다. 사채 액면가 5,000원. 자, 액면가 5,000원 현재 가치로 발행하였다. 만기는 3년. 즉 우리 회사 돈이 필요해서 장기 조달 목적으로, 그죠? 사채를 발행했어요. 발행했는데 5,000원짜리를 현재 가치로 발행했는데 얼마? 4,710만 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5,000원짜리를 적게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이 되겠죠? 자, 할인 발행을 했습니다. 이때 사채 발행비 30만 원을 차감한 실수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사채 발행비가 나온 경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3월 13일자로 오시고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대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대변에 사채 먼저 할 거예요. 자, 사채는 액면 금액이죠.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죠? 차변에 뭘로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자, 보통예금 갑니다. 계산기를 열어서 4,710만원에서 그렇죠. 사채 발행비 뺐잖아요. 30만원 빼고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680만원 받았습니다.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지금 차변 금액이 부족하니까 손실을 본 거죠. 즉 사채를 할인 발행한 거에 거기에 사채 발행비도 포함해서 손실 봤습니다. 원래는 290만 원만큼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데 거기에 30만 원을 더해서 320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서 3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6일자 전표를 좀 살펴볼게요.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래요. 자, 사업용 토지는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의 일부분을 동의 상사에 3천만 원에 매각하고 그런데 토지의 장부가액은 2,500만 원이래요. 즉 2,5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3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500만 원만큼 이익을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동의상사의 외상매입금 1,500만 원과 상계 처리했어요. 즉 외상매입금을 그만큼 갚았다는 거죠. 잔액은 보통예금에 입금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3월 16일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그랬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회사는 어디죠? 동의상사 얼마 갚았어요? 1,500만 원 갚았어요. 자, 1,500만 원 갚았고 차변에 보통예금은 얼마가 들어왔나요? 그렇죠. 3천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빼니까 1,500만 원만큼 보통예금에 들어왔습니다. 자, 토지는 얼마짜리였죠? 2,500만 원짜리였죠? 자, 2,500만 원짜리 토지였습니다. 얼마만큼 이익 봤어요? 500만 원만큼 대변에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거 먼저 다 입력하고 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찾으셔야지 돼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3월 24일 날 공정가치 35만 원인 공채, 즉 채권을 산 거죠. 40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35만 원짜리를 40만 원 매입했으니까 5만 원만큼 더 주고 샀습니다. 자, 이 공채는 유형자산 건물 취득 시예요. 자, 건물 취득 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거니까 5만 원에 대한 거를 건물이라는 가격에다 넣어주면 되죠. 기업회계 기준상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 공채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때는 공정가액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3월 24일 날 오시고요.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공정가액인 35만 원만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5만 원 차이 났었죠? 차이 나는 거는 건물을 취득할 때 든 공채 비용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부대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건물 5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4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채를 사는 게 건물도 있겠지만 차량 운반고, 즉 차량 살 때 공채 또는 지방채 사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해볼게요. 이번에는 4월 중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자, 4월 5일 사용 중인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했대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건물은 없어지는 거죠? 자, 철거 당시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취득가격은 3천만 원이고 그동안에 모아놨던 건 2,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철거 시점까지 상각이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이 있겠죠? 자, 철거 비용 150만 원은 간이 가세자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은 3천만 원짜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2,800만 원이 차변으로 상계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가봅시다. 4월하고도 5일입니다. 자, 대변에 공장 건물 먼저 내보내겠습니다. 건물 내보낼게요. 건물은 얼마짜리가 나가냐? 3천만 원짜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동안에 모았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모두 다 없애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207 아니 건물이니까 203번이네요. 아, 요거 여러분 착각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항상 자기 번호 다음 번호를 씁니다. 금액은 2,800만 원이죠. 자, 2,8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적었고요. 그리고 돈이 들었어요.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내보내겠습니다. 현금 얼마 나갔어요? 150만 원 나갔습니다. 지금 차변 금액, 즉 차변 금액이 부족하죠. 대변이 많고. 그래서 얘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손실을 받습니다. 이거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형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한 걸로 보는 겁니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35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4월 7일 화재로 소실된 기계장치 취득가격 2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이 있었던 기계장치가 화재로 소실이 됐었죠. 동아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2월 1일 청구하였대요. 그러면 2월 1일 날 소실된 거에 대한 전표는 끊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일, 즉 4월 7일 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 1,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만 받았어요. 자, 통지만 받았으니까 돈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수금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 대변의 보험금 수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4월 7일 차변의 미수금입니다. 자, 미수금에 신규 거래처 등록하래요. 자, 플러스키 한번 눌러서 0을 5개 누르시면 되죠. 거래처는 동아화재네요. 자, 동아화재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몇 번에다 하래요? 600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 자, 엔터 1,800만 원. 대변의 보험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수익 여기 맨 밑에 있어요. 영업외 수익이죠. 엔터 슬래시 하고 1,80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월 10일자 전표 한번 볼까요? 전기에 세길전자로부터 대손처분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처분세액 50만 원을 불공제 처리했대요. 즉 내가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공제 처리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일 지급하면서 공제를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 550만 원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를 나누기 1.1로 하면 부가가치세가 얼마예요? 50만 원이 부가가치세고 5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50만 원에서 부가세 대급금 빼고 부가세 대급금 포함해서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죠. 자, 그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4월 10일.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얼마였죠? 500만 원이었죠? 세길전자. 왜냐면 50만 원은 부가가치세니까. 세길전자 5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해서 부가세 대급금은 50만 원. 이렇게 되고 대변에 현금은 얼마 줬어요? 현금은 55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현금 55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외상대금을 상대방이 저기를 해서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을 못 받게 된 거를 이번에 받게 되게 다시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30일자 문제 보겠습니다. 4월 30. 2019년 1월 1일 취득하여 사용 중인 공장용 기계장치래요. 자, 1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다. 처분일까지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 자, 처분일까지 계산할 거예요. 월할 계산하고 매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취득원가는 12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40만 원, 즉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240, 즉 전년도까지 상각한 거. 그 다음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역연수는 5년.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정률법, 정액법을 알아야지 되잖아요. 자, 정액법 어떻게 계산하죠? 취득원가에서 그렇죠. 잔존가액을 빼줘야 돼요. 잔존가액 빼서 곱하기 나누기 내역연수죠? 자, 나누기 내역연수. 칸이 좀 모자르네요. 자, 그럼 취득원가는 1200만 원. 그리고 내역연수는 5년이에요. 1200을 5년으로 나누면, 웬 잔존가액 없으니까, 여기 없음 그랬으니까, 1200을 5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씩이에요? 5, 20 해서 240만 원이죠? 자, 240만 원에 지금 4월까지니까 1월부터 4월까지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12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럼 240을 12분의 4로 하면 8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오나요? 자, 요 80만 원이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한꺼번에 하나의 전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 80만 원이라는 거 기억하고 자, 해보도록 할게요. 4월 30. 자, 그러면 일단은 현금으로 받은 거부터 갈까요? 자, 차변에 현금 받았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죠?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어요. 그죠? 전년도 거까지만 합시다. 일단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기계장치니까 여기 207번 갑니다. 자, 기계장치 일단 240만 원을 전년도 거만 먼저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기계장치는 얼마짜리가 나갔나요? 기계장치는 1200만 원짜리가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감가상각 한다 그랬죠?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518번. 왜냐하면 기계장치가 공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대 갑니다. 감가상각비 518번. 자, 계산기 한번 눌러서 맞는지 해볼게요. 자, 1200만 원짜리를 몇 년으로 나눴죠? 5년으로 나눴죠? 5년으로 나누고 또다시 몇 개월로? 12개월로 또 나눠줘야 되죠? 12개월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올해치는 그렇죠. 4개월치. 그러면 80만 원이네요. 요 80만 원만큼이 올해의 감가상각비가 되죠. 80만 원. 자, 원래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자, 제가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찍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 해서 여기 80만 원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했던 거를 그동안에 모아놓는 감가상각 모두 없앤다 그랬죠? 여기에다가 이 80만 원을 더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차변에 207 해갖고 감가상각 누계액 80만 원 이렇게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차익이 플러스가 떴습니다. 그럼 이익이죠? 그러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죠? 처분이익 120만 원. 자, 그런데 여기에 감가상각과 여기에 감가상각은 서로 뭐가 돼요? 상계 처리가 되죠? 그죠? 여기서 빼주고 여기서도 빼줬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삭제를 하게 되면 되겠죠? 자, 요거 두 개만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놓고 위에 거 삭제. 그리고 요 밑에 거 삭제. 그러면 요런 형태의 전표가 나옵니다. 자, 요런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재 300 몇 페이지죠? 363페이지의 설명을 제가 지금 컴퓨터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20만 원이 형성이 된다. 자, 되셨죠? 이번에는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4월 30일자 가겠습니다. 360페이지로 오세요. 종업원 4월분 급여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런데 급여를 보니까 생산직이 있고 사무직이 있죠. 자, 생산직의 급여는 임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500번대 임금. 그리고 사무직은 급여 쓰시면 되고요. 건강보험부터 국민연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요거는 지금 누가 냈어요? 회사가 낸 게 아니라 종업원이 냈죠.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차감 지급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4월 30 차변에 임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임금. 제조경비에는 노무비 밑에 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으로 합니다. 급여로 안 하고요. 자, 임금 얼마죠? 500만 원. 그리고 그렇죠. 급여죠. 급여. 그래서 급여는 판매관리, 차변에 급여. 판매관리비 속에 800번대 급여입니다. 그래서 801번이네요. 자, 801번으로 와서 250만 원. 자, 25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으로 몽땅 묶은다 그랬죠? 자, 예수금. 이런 거를 통합계정이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금은 얼마냐?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41,000원 더하기 45,000원 더하기 56,000원 더하기 5,600원이 되겠죠. 그러면 147,600원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735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자, 5월 거래 가보도록 할게요. 자, 5월 10일 날 4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등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즉 본인 부담이라는 건 누가 낸 거예요? 종업원이 낸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종업원이 낸 거를 모아놨던 게 그렇죠. 예수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금을 정리해 줄 거예요. 납부했다는 거예요. 이때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즉 전체를 다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회사 부담금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원래 4대 보험, 즉 사회보험은 회사가 50%, 본인이 50%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낸 금액을 회사 부담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요 국민연금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자, 여기 예수금이 얼마예요? 147,000원이죠? 얘 복사해 갖고 오세요. 컨트롤 C 하셔서 5월 10일로 오세요. 5월 10일. 자, 차변의 예수금입니다. 차변의 예수금. 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러면 147,600원 복사해 갖고 왔죠? 그대로 아니면 계산하셔도 돼요. 네.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하나는 생산직이고 하나는 사무직이에요. 그럼 생산직하고 사무직하고 경비가 구분되죠? 그래서 511번 복리후생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511번은 생산직의 건강보험인 25,000원이 되겠고요. 자, 811번은 그렇죠. 사무직의 건강보험료죠. 1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연금. 자, 세금과 공과는 517번입니다. 517번은 26,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800번대 세금과 공과는 19,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현금으로 납부했네요. 자, 현금 해갖고 23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5월 13일 거래처인 진영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1,000만원 중 8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는데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대요. 자, 차입금은 채무죠. 자, 채무를 면제받은 거를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이익 봤어요. 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5월 13일 자, 차변에 단기차입금이죠. 자,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거래처는 진영전자 1,000만원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그렇죠. 800만원이죠. 그리고 이익 받습니다.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 20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거래처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익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5월 20일
본사 건물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130만 원을 건물 소유주인 김대웅에게 그러니까 당사 발행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간주 임대료를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를 건물주에게 결제를 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 부가가치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 세금을 원래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를 지금 임차인이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가로 할 거예요. 자, 세금과 공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 5월 20 차변에 세금과 공가 금액은 130만 원. 대변에 당자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13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부가세 납부한 거라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원래 임대인 즉 빌려준 사람이 그 간주임대료라는 건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5월 25일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회사 정인의 주식 시장성이 있대요. 자, 시장성이 있다라는 거는 거래가 아주 빈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빈번하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00주를 한 주당 22,000원에 처분하고 대급은 주식 처분에 따른 거래 수수료 32,700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주식회사 정인의 주식 취득 및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19년 10월 20날 500주를 취득했는데 이때 2만원씩 주고 샀대요. 그런데 12월 31일 공정가치는 2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판매할 즉 5월 20일 날 장부가액은 21,000원이 되는 거예요. 21,000원짜리를 22,000원에 팔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25일. 자, 받은 거 먼저 할까요? 네. 자, 뭘로 받았냐?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자, 보통예금 먼저 가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계산기 눌러서 계산해야죠. 그죠? 자, 200주를 200 곱하기 22,000원 주고 팔았죠? 그런데 수수료를 뺐습니다. 빼기 32,700원. 그러면 436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436만 7,3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단기 매매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왜냐하면 단기 보유 목적이고 시장성이 아주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짜리였죠? 계산기를 열어서 12월 31일 공정가치가 21,000원이었어요. 한 주당. 그러면 우리 회사 장부가격은 21,000원인 거예요. 몇 주요? 곱하기 200주죠. 200주만큼만 팔았으니까 500주 하시면 안 돼요. 200주만큼만 팔았어요. 420만 원이네요. 자,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으시고 420만 원. 그러면 지금 420만 원짜리를 436만 7,300원을 주고 팔았어요.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익 봤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에요. 평가이익 아닙니다. 자, 기말에 평가할 때는 평가이익이 나오고 기중에 처분할 때는 처분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처분이익이 16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증권 변동사항도 해봤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네요. 자, 5월 27일 회사는 장기 투자 목적.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산성의 주식 1000주를 액면가 12,000원을 13,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자, 남의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는 매입 가격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결산할 때는 공정가치 가격이 필요한 거예요. 자,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만기까지 보유한다라는 말이 없죠. 그죠? 그러면 매도 가는 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P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보유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단기간 시세 차익 또는 단기 보유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의 유가 증권 중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에 액면가는 필요 없고 1000주 곱하기 13,000원을 해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5월 27일 차변, 대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출금, 매도 가능 증권. 그런데 123번이 있고 178번이 있죠. 자, 123번은 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통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유동은 그렇죠. 1년 이상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인 178번을 쓰셔야 돼요. 이거 123번 쓰시면 안 됩니다. 자, 123번은 유동 자산이고 178번은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178번 쓰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예요? 1,300만 원인가요? 네. 1,3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5월분까지 끝냈습니다. 자, 장시간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는 모두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